안녕하세요. 자, 4월 26일.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참. 자, 어제, 자, 여기 중앙값에서 반등을 주고, 자, 오늘도 올라왔지만은 역시 5일선이 아주 강한 저항선이죠. 각도가 너무 가파르죠. 자, 항상 주가가 우리가 그 조정을 받을 때, 조정에 두 가지가 있죠. 자, 조정에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기간 조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 조정이 있죠. 이 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바로 각도입니다. 각도. 자, 기간 조정은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옆으로 기간으로 눕는 거죠. 자, 즉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오는 매물을 받는데 밀리지가 않죠. 즉 이 매물을 소화하는 걸 시간으로 소화시키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가격 조정은 자, 매물을 받는데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일단. 자, 그런데 이것도 내가 올라간 길이 3분의 1 이내의 조정에서 턴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3분의 1 이내를 벗어나 버리면은 힘듭니다. 즉 3분의 1 이내 조정은 첫 번째 조정받은 이 라인이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3분의 1 이상 되면은 여기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힘든 강이 많습니다. 즉 쌍봉으로 무너질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줬는 거는 올라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줄 때 자, 올라가면서 자, 지금은 3분의 1 이상 깨버렸죠. 자, 여기서 상승해서 3분의 1 깼죠. 이 각도. 그러면은 올라갈 때 이 5일선 자체도 저항선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올라갈 때마다 챙겨줘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5일선 위에 BC 캔들 나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챙겨줘야 됩니다. 자, 5일선 위에 BC 캔들 나오면 그래도 5일선이 턴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올라갈 때 어디가 전고점은 강력한 저항선이 된다. 이게 가격 조정의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올라갈 때 당연히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각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원래는 자 20선에서 지지 못 받았죠. 중간값에서도 지지 못 받았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남은 60선은 당연히 여기서는 지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5일선도 외봉, 60선도 외봉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 추세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은 과반수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도 어차피 올라갈 때마다 챙겨줘야 됩니다. 당분간은 5일선 언제까지 5일선 위에 BC 캔들 나올 때까지는 챙겨줘야 되고, BC 캔들 나오면은 며칠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꺾일 때는 바로 매도로 전향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 코스피는 어떠냐? 코스피도 자, 중간값에서 반등을 주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갈 때마다 챙겨야 되죠. 똑같죠. 즉 5일선 자체가 이것도 각도가 가파르죠. 즉 이거 둘 다 기간 조정이죠.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도 OBC 나올 때까지는 올라갈 때마다 챙겨줘야 되고, 여기는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다. 둘 다 안 좋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나마 다행인 게 외봉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얘는 반등이 있다. 반등 시, 저 5일선 위에 올라탔을 시, 이때 올라가면서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뭐 선물부터 봐야 되니까, 자, 선물 보면, 역시나, 자, 일봉상에서는 지금 뭐 없죠, 매수가. 왜? 5와 20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챙겨줘야 되는 방법이 없죠. 왜? 5일선도 20선도 둘 다 저항선입니다. OBC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챙겨주는 매매가 필요하고요. 대신에 중간값 60선, 여기는 뜰 확률이 상당히 높죠. 계속해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때는 반등 시마다 내가 밑에서 올라갈 때마다 챙겨주는 매매가 일단은 필요하다. 자, 요 구간에서부터는 이제는 저점 매수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생에 대해서는 뭐 당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30분 봉을 주로 봐야 되죠. 30분 봉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30분 보면 여기서 우리가 1, 2, 3, 4, 5, 6, 7, 8 요렇게 끝났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연장 파동을 생각하라고 했죠. 연장 파동. 연장 파동은 몇 파동? 9파동이 끝나기 때문에 얘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볼 수 있죠. 왜? 내려도 9파기 때문에 얘는 내려도 9파동이죠. 그러면은
턴시 매수입니다. 그죠? 턴시 쌍바닥인데, 특히 우리가 5파동 구간에서 쌍바닥, 9파동에서 쌍바닥, 요런 게 좋습니다. 자, 5파동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상방으로 주면 제일 좋고요. 자, 5파동에서 쌍바닥 줘도 좋죠. 의미 있는 라인이죠. 5파동, 9파동은 의미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쌍바닥을 나오죠. 자, 내일 상승 출발이면은 일단 무조건 매수죠. 대신에 올라갈 때 중간값 여기 무조건 챙겨줘야 되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챙겨가면서 35가 꺾이기 전까지는 챙겨가는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마다. 자, 그러면 요거 5분봉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5분봉. 자, 5분봉 보시면은, 자, 5분봉에서는 우리가 보는 게 5의 20선이죠. 5의 20. 자, 5의 20의 방향성. 그리고 5의 5. 5의 5가 쌍바닥이냐, 쌍봉이냐를 체크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일단, 자, 5의 20선이, 자, 오늘 매매를 보시면은, 자, 아침에 5의 20선 상승. 그죠? 5의 5가 이렇게 턴할 때, 여기가 매수의 핵심 자리죠. 왜냐? 1, 2, 3, 4. 마지막 파동 구간이죠. 마지막 구간이라도 일단 한 파동 남았기 때문에 매수. 같은 방향일 때 매수가 좋고요. 자, 5파동, 1, 2, 3, 4, 5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죠. 5파동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쌍봉일 때, 핵심적이죠. 쌍봉일 때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20선. 그리고 하방이면 더더욱 놓치면 안 되죠. 요런 자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외바닥일 때는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요렇게 쌍봉이나 하방일 때는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쌍바닥이니까 여기도 반드시 공략이죠. 올라갈 때. 자, 5분봉만 보면은, 자, 매매할 자리가 딱딱 보이시죠? 자, 요때 우리는 틱에서 나오는 신호에 따라서 우리는 공략하시면 됩니다. 틱의 신호에 따라서. 여기도 틱의 신호에 따라서. 자, 자, 그러면 틱을 한번 보면요. 틱. 자, 아침에, 자, 보시면은, 자, 아침에 시가 대비 별 없었죠. 않고도 매매 신호가 없었고요. 자, 중방 매매 신호 없었고, 여기 이제 하방 한번 나왔죠. 하방. 자, 이거는 수급이 3일차 아니죠. 그러면은 20선 파동으로 대응. 그러면은 20빛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 둘, 셋, 넷, 5파동까지. 5파동까지 내려오면 땡큐죠. 한번. 자, 외바닥 턴 신호 아니죠. 자, 올라가서 중방. 여기 턴 할 때, 자, 여기서는 20선이 쌍바닥 영역인데, 60이 두 번째 바닥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신호라 그랬죠. 여기. 자, 60선이 외바닥일 때는 아니지만은, 쌍바닥일 때는, 자, 두 번째 바닥을 만들 때는 20선이 쌍바닥이 60이 턴하기 때문에 신호가 맞죠. 그래서 이 자리는 매수의 신호가 되고, 요것도 역시나 5파동으로 챙겨야 되는 자리. 자, 그리고 다시 여기 파워 60, 여기 매수죠. 자, 여기 매수 들어갔지만은 그대로 내놨으니까 요 자리는 우리가 말하는 해지 자리가 됩니다. 해지. 자, 해지 이후에는 20 상하방 패턴까지 기다려야 되죠. 다시 턴, 여기 상방. 파워 60. 자, 이 자리는 계속해서 조금은 해지를 만드는 구간입니다.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그냥 해지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해지 매매 할 때는 양쪽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도 중방을 이어가고 있다가 여기서 자, 올라갈 때 보통 정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정리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양쪽 다 양매수 적전으로 들고 가야 됩니다. 자, 다음 신호가 나올 때까지. 자, 정리를 못한다고 해서 겁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파생에서 매매에서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추세. 그죠? 추세에 만약에 반대 추세를 타는 거. 반대 추세를 타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 추세를 타더라도 내가 소량을 갖고 있으면은 내려가다가 언젠가는 반등을 주겠죠. 반등 줄 때 나오면은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시키죠. 근데 개인들이 최고 많이 손실 나는 게 반대 추세에서 내려갈 때 물타기에서 내가 만약에 배팅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옵션으로 치면은 내가 10개를 배팅할 수 있는 게 한 개인데, 그러면은 보통 10개까지 한다면은 최소한 3개를 넘어가면 안 돼요, 원래는. 왜? 5개까지 가면 절반이죠. 절반이면 이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진짜 애매한 상황이 돼요. 이거를 갖고 있을지 말지. 이거는 뭐 했지 넣을지도 하면 늦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개 배팅하는 사람들은 초반에 만약에 2개를 들어간다면, 그죠? 한 번 더 들어가고 4개죠. 이거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원래는. 넘어가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반대로만 안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개 해지를 들어가서 양매수다.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지금 장이 보이죠? 지금 장이 만약에, 수급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주가도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상단에 내려오고 밑에 올라오면은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갖고 있는 게 맞죠. 갖고 있다가 결국은 하방이 잡힐 거예요. 상방도 잡히든 한 번은 줍니다. 파동을. 그때 내가 한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갈 때 정리하는 게 맞지. 만약에 뭐 내가 여기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2개 들어갔는데 더 내려가. 또 깔아. 막 깔아가지고 사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운이 좋아서 막 깔았는데 다시 반등을 해. 쭉 올라가면은 재수로 먹을 수는 있죠. 왜? 내가 2개 막 이런 식으로 깔면 수량이 많아지죠. 많아지는데 반대로 쳐올리면 어떻습니까? 큰 금액들이 쭉 가다가 큰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매매죠. 만약에 내가 깔았는데 그런 척 하다가 다시 내리면 이 많은 것들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로 마감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수익 낸 거를 하루 만에 잃게 돼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 흥분하면 안 되고 내가 배팅할 수 있는 최소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3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아니면 돈이 많던가. 그죠? 내가 막 100개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뭐 10개, 30개 들어가면 되죠. 만약에 1000개를 할 수 있어. 더 들어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돈에서 컨트롤 해야 되고, 그런데 자꾸 막 물타기 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한 번은 걸립니다. 반대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애매하고 잘못 들어갔다. 바로 그냥 내가 3개 들어갔는데 반대로 3개 넣고, 해치 넣고, 기다리세요, 그냥. 이래가 종가까지 가서 풀이가 빠져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렇게 장을 끝내는 게 맞습니다. 벌써 하면 내가 잘못 들어갔고, 해치도 늦었어. 그런데 들어가. 3대3을 가지고 있을 때는 컨트롤이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차트를 보면 매매도 어려워요. 완전 중방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때는 그냥 들고 가서 그냥 그날 손실로 마감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날 또 노리면 되니까. 왜? 장은 매일 열리고, 그리고 어려운 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한 번은 주죠. 신호를. 그때 먹고 나오면 되니까. 보통 한 달 매매하면요. 한 달 만약에 우리가 20일을 잡고, 한 15일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2일은 비기고, 그리고 나머지 3일이 깨지는 날이죠. 근데 이 개인들은 이 3일에 이거를 다 줍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15일 이기고 2번, 3일 또 손실이 얼마 안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해서 수익.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시드머니가 많아지고 투자금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하루에 큰 돈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들어갔는데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분간은 차트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손실이 나더라도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나중에는 우리가 5분봉이나 30분봉의 추세를 보고 들어가면 충분히 이것도 커버가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커버가 됩니다. 내가 샀어. 올라갔는데 내려와. 해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해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추세가 만약에 520 살아있다면, 그리고 얘가 외봉의 영역이라면 내려와도 한번 들잖아요. 들 때 나는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손실을 최소화해서.
자, 요령들이 생깁니다. 매매하다 보면. 그 요령들이 생기니까 그 요령이 몸에 익히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차트의 신호대로 연습하시고, 이게 되면 5분봉하고 콜라보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1봉에 3방 나올 때 오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위클리 옵션을 할 때 보면, 이런, 루틴이 나옵니다. 보면은, 전날 장대 양봉으로 올렸어요. 자, 그러면은, 위클리 옵션, 풋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휴지 조각이 되겠죠. 완전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보면, 얘들이 내린 척 하다가, 오른 척 하다가 바로 내립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수요일 날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일 때, 위클리 옵션 양매수 전략. 괜찮아요. 양매수 전략 조금만 하면 돼요. 많이 하지 말고. 보통 위클리 옵션은 뭐 한번 터지면은 10배, 뭐 20배 나오니까. 자, 그럴 때 한번 양매수로 짧게. 내가 만약에 뭐 100만원이 수익 났을 때는 여기서 30만원 정도 해서 사서 넘어가도 되겠죠. 양매수로. 자, 요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결국은 세력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목요일 하루에 만약에, 수요일날 만약에 장대 양봉을 올렸다고 해서, 목요일날 장대 양봉을 내렸다고 해서, 큰 추세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자, 주가는 항상 쌍봉에서 무너진다 그랬죠. 자, 캔들도 올라가다가 3일 정도 올라가면 조정을 받게 되죠. 다시 올라가죠. 이때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지, 돌파하면 그대로 매수잖아요. 그래서 얘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다시 쭉 내리진 않습니다. 다시 뭐 올라가서 돌파하든지. 그래서 얘들도 여기 보면 단타를 많이 쳐요. 세력들도. 자, 위클리 옵션 단타는 멋지죠? 그날 하루,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 그날 하루 충분히 큰 돈을 먹을 수 있죠. 막 20배, 30배까지 막 나오니까. 그래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오는 수요일 날은 한번 위클리 옵션 노려봐도 된다. 최소한 적게 내가 수익 낳는 거에서 일부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도 재밌을 겁니다. 자, 하여튼 뭐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셌는데, 자, 일단은 항상 신호대로는 좀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뭐 요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 얘가 올라가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올라가자마자 꺾인다 하면은 얘가 쌍봉이 영역이 되잖아요. 그죠? 얘가 쌍봉이 되면은 당연히 60선 아래로 밀리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해지를 걸거나 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외봉으로 쭉 올라가서, 자, 외봉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진 않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자, 20상방이 아니니까. 20상방일 때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죠. 고점 돌파하면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여기서 돌파 못하고 꺾이면은 이때 해지하거나 청산하면 되죠. 자,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내려오면은 청산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해지고요. 근데 뭐 이렇게 내려와도 해지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내가 물타기 안 하고 충분히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손실이 나더라도 뭐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장이 먹게끔 해줘야 먹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장이 쭉 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거 못 먹죠. 그렇게 이거 못 먹기 때문에 자꾸 올라갈 때마다 3분의 2는 챙겨주고 나머지는 끝까지 한번 신호를 가져가 보자. 자꾸 연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타자가 끊임없이 타격 연습을 해야지 투수가 뭐 슬라이드 던지든 커버 던지든 굳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결국은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맞출 때도 뭐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이 있으면은 볼은 안 치면 되죠. 커버로 들어와도 스트라이크 존이면 들어오면 난 친다고 생각하면은 다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연습이 돼야 치는 거고요. 연습이 안 되면은 뭐 들어오는 척 하다가 빠지면은 이런 거 쏙죠. 우리는 이 쏙는 거를 해지로 커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하실 때는 결국은 내가 컨트롤이 되는 매매를 해야 돼요. 컨트롤이 안 되면은 끝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뭐냐?
10개인데 물타기에서 10개 다 들어갔을 경우에는 컨트롤이 안 되죠. 이때는 운에 맡겨야 되죠. 얘가 완전 내려왔을 건다면은 죽는 거고요. 내려오다가 팍 올라가 버리면은 큰 수익이 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복불복이죠. 복불복 매매가 되면은 그 매매는 언젠가는 깨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매할 거면은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주식 쪽으로 내가 좀 파생 어렵다. 그러면은 주식에 보면 인버스 레버리지 있죠. ETF.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파생보다는 훨씬 쉽고 그리고 움직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훨씬 주식을 하려니까 종목을 골라야 되고 막 어려워. 그러면은 ETF 인버스 레버리지를 해서 파생 신호처럼 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매매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전업이다, 전업 투자다 하면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 철저하게. 전업이 아니고 나는 회사 생활하면서 조금씩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주식을 하는데 파생에서 배운 기법을 가지고 주식에 대응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일단 그렇고요. 자,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자, 결국은, 움직임일 때, 수급이 항상 좀 왔다 갔다 할 때는 주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보시면은, 이 60선도 보시면은 이렇게 중방으로 움직였죠. 자, 항상 중방은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내려올 때 이게 중방이 아니라 상방이죠. 그러면 항상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조정 받는 게 결국은 각도거든요. 올라가서 기간 조정, 올라가서 가격 조정. 이 각도입니다, 각도. 자, 중방 이거 뭡니까? 중방이라는 것은 깨고 내려갔으니까 이거는 가격 조정이죠. 가격 조정이죠. 자, 그러면은 얘가 올라갈 때 1차적으로는 240선이 저항선으로 일단 작용을 하겠죠. 이렇게 꺾이면 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려올 때, 그죠? 내려올 때 우리는 얘가 턴할 때, 턴하는 건 괜찮아요. 자, 만약에 외봉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턴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괜찮습니다.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어. 자, 이때는 괜찮은데, 근데 올라갈 때마다 주의를 기르면서 챙겨줘야 되죠. 왜? 240선을 돌파할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 올라가면서 조금 챙기고, 나머지는 돌파하는지 보고 있다가, 돌파하면 직전 고점까지 보는 거죠. 여기서 꺾이면은 바로 나는 해지를 걸거나 아니면은 있는 거 청산하고 반대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것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매매가 그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중방이면 자, 각도니까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시중 고점에서 두들겨 맞죠? 자, 이 각도가 완만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올라가는 확률이 높고요. 가파를수록 올라갈 때 그 가파르게 나오는 시점은 두들겨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은, 이거는 갈만하죠. V자 패턴 이후에 턴. 자, 각도가 당연히 올라갈 때 조정받아. 근데 조정이 기간 조정이 변했어.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신호 나올 때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중방일 때는 항상 직전 고점에서 두들겨 맞는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60선이 자, 올라와서 다시 내려왔을 때 240선을 지지하고 턴하면 자, 요거는 당연히 매수죠.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자, 그런데 또 내려오죠. 그러면은 중방 직전 라인에서는 얘가 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쯤에서. 자,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파워 60에 매도를 때렸다. 그러면 나는 1차적으로는 자, 내려왔을 때 수급이 3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0선 한파동,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동 여기까지 보는 거고요. 만약에 1, 2, 3파동인데 직전 저점까지 와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챙겨야 되죠. 왜? 직전 저점이니까, 중방이니까.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욕심은 일단 버리시고요. 자, 중방이니까 나는 일단은 최대 길이는 직전 저점. 자, 나머지는 파동. 1, 2, 3파동이니까. 자, 아깝죠? 1, 2, 3파동에 직전 저점 와서. 그러면 이때 나는 3분의 2는 챙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5파동 또는 20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내려올 때 수익도 챙기고, 올라가더라도 내가 올라가서 손실이 나더라도 충분히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손실 없이 본전이라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매매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당연히 여기도 보시면 하방이죠. 하방이니까 당연히 매도잖아요. 매도인데 어떻습니까? 바로 올라와 버리죠, 이렇게. 자, 얘가 파동을 안 만들면은 20선이 그대로 내려가죠. 이러면 당연히 내가 저점을 깼기 때문에 얘는 또 끊기겠죠. 수익을 내야 되지만 이렇게 바로 올라와 버리면은 일단은 해지를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20선 위에서 5가 상방이면 20선이 쌍바닥 패턴하고 같다 그랬죠. 그러면 이 주가는 60선이 턴하는 패턴이 됩니다. 그러면은 60선이 하나 둘 쌍바닥 패턴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많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도 갈 수 있죠. 자, 해지를 안 하고 뒀을 때,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얘가 이렇게 상방으로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계속해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안 되죠. 자,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지 이렇게 4번으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되죠. 자, 대응을 해야 되죠. 해지 넣고 있다가 양쪽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중방 갖고 있다가 다시 내려와. 그죠? 내려와서 파워 60 여기서 보든 20 하방. 여기서 나는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겁나서 못 들어가. 들고 있어도 되죠. 한쪽으로 쭉 타면은 결국은 한쪽에는 풀이가 좀 붙을 것이고 한쪽에는 똑같은 금액대가 만약에 1.0, 1.0대가 들어가면 얘는 1.5가 되고 얘는 0.8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내릴 때 조금밖에 안 내리고요. 얘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겠죠. 차이가 나니까. 야는 함에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려갈 때는 조금밖에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추세를 타버리면은 얘는 50%밖에 안 깨지고 얘는 1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매수하면은 합이 50%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내려갈 때 양쪽 다 정리해도 손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매매할 때 물타기만 안 하면 주식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타기만 안 하면. 왜? 내가 20일 동안 15일은 무조건 이길 수가 있어요. 나머지 5일은 잘 커버하는 겁니다. 나머지 5일이 보면 좀 애매하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만 잘 피하면 큰 문제 없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틱만 보면 추세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지만은 근데 5분봉에서 5의 5가 쌍바닥 존, 쌍봉 존 요런 존만 집중해서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어려움 없이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틱만 보고 매매하셔도 되긴데요. 틱만 보고도 해도 되는데 결국은 5분봉을 같이 봐야 속임수에 좀 덜 섞고 좀 더 추세는 추세대로 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샀다 팔았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조금 매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해서 자꾸 손실이 나면 결국은 샀다 팔았다 해서 내가 손실 났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안 합니다. 팔고 나니까 오르네. 그죠? 또 팔고 나니까 내리네. 이런 게 또 마음에 막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올라가는데 내릴 때 안 팝니다. 오히려 또 오르겠지 해서 더 사죠. 그럼 올라. 역시 오르는군 했는데 쭉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틱만 보고 매매하신다면 샀다 팔았다 할 때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대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 만약에 매매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최소 수량으로 옵션 한 개로 하든지 최소 수량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5분봉하고 내 충분히 할 수 있으면은 그때 물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되는 패턴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겁먹지 마시고 절대 물타기만 하면은 장은 항상 15일은 먹게 해줍니다. 항상 장이 항상 지루하진 않아요. 항상 지루한 거는 갭 상승 갭 하락할 때 조금 힘들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갇혀 있을 때 위에는 내려오고 있고 얘는 올라가는 주가가 갇혀 있을 때 보면은 윗꼬리 아랫꼬리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외에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패턴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오전에, 즉 12시 전에 충분히 일단은 수익을 내는 게 좋고요. 12시에서 2시까지도 가능은 하지만은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2시 이후에는 좀 달라요. 패턴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2시 이후에 어떻습니까? 자, 힘들죠. 이런 장에서 먹기 힘듭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를. 쨈에 올라가고 쨈에 내려오고 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시 이후에는 좀 안 하는 게 좋고요. 2시 이후에는 원래 뭘 보냐면 30분 봉에서 20선이 상방일 때, 상방 패턴 나올 때 내가 오버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결정하기 위해서 좀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12시 전에는 주가가 움직이더라도 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뺄 수가 있고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도 걸려 있고요. 좀 지루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루하게. 그런데 12시 넘으면서 1시까지는 추세를 한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2시 1시까지는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마감시키는 게 맞고요. 1시 이후부터는 내가 수익을 보존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샀다 문 닫아서 가게를 접든가 수익을 확정 짓는 거죠. 아니면은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약에 나는 원래 뭐 10개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1시 이후부터는 뭐 한 3개 정도로 줄여서 매매를 한다든가. 자,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고요. 아니면 또 오후장에는 내가 파생을 안 하고 오후장에는 주식을 하면 되죠. 오후장에 주식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장대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 음봉으로 조정을 받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사면 돼요. 주식은 항상 오후에 사야 됩니다. 오후에. 장 초반에 하시거나 아니면은 오후에. 장 초반에는 파생해서 수익 내시고 2시 이후부터는 종목 골라서 최소한 3분의 1 이내의 조정. 자, 장대 양봉이 나와서 장대. 자, 거래량도 장대야. 이거는 세력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3분의 1 이내의 조정이 나왔다. 그럼 이런 거 살만하죠. 이런 거는 근데 어떻게 산다? 1, 2, 3, 4로. 그죠? 왜? 얘가 그 다음 달도 내릴 수 있잖아요. 종합이 내리면 내릴 수 있습니다. 종합이 올라갈 때는 바로 갑니다. 얘는. 근데 종합이 하락세에 있을 때는 얘는 나눠서 사야 됩니다. 근데 종합이 상승세에 있을 때는 뭐 1, 2, 3, 4로 안 사도 돼요. 뭐 보통 요거를 한 4분할이 아니라 한 2분할 해도 됩니다. 상승세에 있을 때는. 근데 하락세일 때는 무조건 나눠야 되죠. 1, 2, 3, 4. 그러면 보통 3일 내리면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주식은. 그래서 3일 내리면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3일 상승하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3일 내렸을 때 나머지 샀을 때는 자, 한 개가 아니고 3개를 산 거죠. 조금만 3분의 1만 올라가도 얘는 본전이 넘어갑니다. 즉 내가 손실을 안 보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종목을 만약에 하나, 둘, 세 종목을 샀다. 하나는 이렇게 3일 내려서 내가 1, 2, 3, 4로 샀고, 하나는 1일만 내고 그 다음 올라가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자, 요거는, 자, 그리고 얘는 또, 뭐, 얘는 그 다음날 또 바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얘는 하루 내렸죠. 그죠? 얘도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그냥 팔아버리면 되겠죠. 얘가 뭐 2% 내리고 얘는 2% 올라서. 그럼 제로죠. 얘는 2% 올라서 그럼 2%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얕게 해야 됩니다. 개인들도. 기관들이야, 세력들이야 돈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은 개인들은 얕게 해야 됩니다. 얕게 하는데 확인하고 매매해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그러죠. 보통 근데 개인들은 이 발바닥에 사서 머리에 팔려고 합니다. 이거 안 되죠. 자, 세력들은 어떻게 사느냐? 여기서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는 무릎에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집 끝내죠. 그럼 올라가면서 정리하죠. 자, 개인들이 만약에 세력들처럼 자, 내려오는 무릎에 산다. 끝날 거야, 아마. 한 3번만 사면 끝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고, 야, 그러면은 일단 올라갈 때 팔게 되죠. 본전만 와도 팔아보죠. 시간 낭비, 돈 낭비, 올라갈 때 수익도 못 챙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력들은 자, 내려오는 무릎에 사기 시작해서 매집 시작해서 계속 하죠.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럼 올라가면서 얘들은 다 수익입니다. 다 수익.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죠. 개인하고 틀려요. 자, 올라갈 때도 똑같습니다. 올라갈 때도 자, 세력들은 올라갈 때 팍 꺾이죠. 한 방에 못 팔죠. 왜? 샀는 수량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못 던져요. 자, 그러면은 조금씩 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들어주죠. 한 번 더 얘들이 털기 위해서 한 번 더 듭니다. 그때 나머지 개인들이 달라붙겠죠. 아, 이제 이때 못 샀는데 나 지금 사야지. 이때 얘들은 개인 세력들은 다 털고 나오죠. 그래서 쌍봉에 맞으면서 장대봉 맞으면서 그냥 쭉쭉쭉 내려가죠. 그래서 개인들이 다 죽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도 좀 약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하는 전문가들이 뭐 이 종목 저 종목 지나고 나서 막 올라갈 때 막 올라갈 때 막 한참 뒤에 가가지고 막 사라고 막 할 때 갑자기 내리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사라고 합니다. 왜? 얘들은 자꾸 사야지 돈이 되니까 자기들이. 그죠? 근데 이때는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계속 사라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반등을 주죠. 반등 줄 때 봐 올라가잖아. 이거 누가 못합니까? 그죠? 계속 사라 이거 언젠가 올라가는데 뭐 인디안 기후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요.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시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처 배웠죠. OTT20BC 바닥을 만드는 시초에 들어가더라도 시초에 나오면 들어가서 사고, 얘가 고점은 장대봉이나 쌍봉으로 끝난다 그랬죠. 그럼 고점 나오면 나는 털고 나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매매를 하는 거는 그냥 뭐 신봉사가 진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만 잘못 짚어도 빠져 죽게 되죠.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그 공부했는 게 내 몸이 익혀져야지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든 거고요. 이런 신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든 거죠. 자, 이래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꺾여있고 파란데 여기다가 내가 계속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매도를 노려야지라고 생각해야 되지. 보고 여기서 매수해야지. 이거 아니죠. 그래서 주가는 내릴 때 더 내리고요. 올라갈 때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급이 만약에 완성이 되고 초반부터 그랬을 때는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밀어줘야 됩니다. 자,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자, 외봉이면 내려오면 반드시 뜹니다. 자, 보통 내가 내릴 때 이때 턴할 때 내가 노리는 것도 있고요. 반드시 뜨는 조건을 가지고 신호에 들어가서 올라갈 때 고점은 돌파하면 좋겠지만은 돌파 못한다고 보고 해도 충분히 요 구간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먹고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꼭지에 따라가서 물리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 파동들을 자세히 보면은 충분히 내가 어디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겠다 충분히 나옵니다. 자, 한참 오르던 주가도 끝까지 오르지 못하죠. 파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5파동 구간에서 이때 내가 얘가 쌍봉이냐 아니면은 하방이냐 요걸 노리면 되죠. 올라갈 때 내가 못 먹었어. 그러면은 내릴 때 나는 못 먹었다는 뜻은 나는 뭘 노렸다? 매도를 노린 거겠죠. 심리적으로 마음이 매도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까지 기다려야 되죠. 쌍봉이 나올 때까지. 얘가 주가가 끝났다 하지. 그때 들어가서 먹는 거죠. 내가 매도를 노렸어. 원래는 매수에 먹고 매도가 나오면은 청산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반대로 보더라도 끝까지 기다린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기다릴 줄 아는 매매를 해야 되고요. 기다려야지 또 느긋하게 차트도 보입니다. 기다리는 데는 못 들어가서 그날 안 하면 되죠. 그 다음날 하면 되죠. 그죠? 이날만 내가 뭐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한 달에 20일 동안 매매는 열립니다. 자, 1년 열리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패턴이나 모든 상황들을 보면 주가도 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다 똑같아요. 경기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사람의 바이오리듬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모든 것은 사이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내린다고 계속 내리고 오른다고 계속 오르진 않습니다. 그죠? 이러면은 누가 매매를 합니까? 매매를 안 하죠. 사놓으면 계속 오르는데 뭐 이런 매매는 없고 항상 주가는 사이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이는 원리를 알고 그리고 그 원리대로 매매하는 기법대로 하면은 충분히
전업 투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은 주식을 하면 되고요. 주식이 좀 쉽죠. 주식은 종합이 올라갈 때 내가 하고, 항상 그랬잖아. 5와 20 위에 있을 때 매수, 아래에 있을 때 매도. 그죠? 이 원칙만 지키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장도 지금은 바닥권이라고 그랬죠. 바닥권. 자, 바닥권이기 때문에 얘는 뭐 내려오면 지금 월봉을 한번 보면요. 월봉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수익 못 냈어. 후발주자로 따라들어간 사람은 박살났죠. 자,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오버슈팅이죠. 왜? 코로나로 인한 오버슈팅. 그러니까 바닥권이기 때문에 얘는, 자, 내려오더라도 뜨게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려도 크게 물리진 않습니다. 크게 물리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는 반드시 사이클대로 움직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지금 올라갈 때는 그나마 보면은 이렇게 쌍바닥 월봉에서 만들었죠. 올라가는 건 괜찮죠. 근데 20선도 막 올라갈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번 더 꺾일 때가 문제죠. 20선이 꺾일 때, 이때가 조심해야 될 단계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항상 큰 패턴이 쌍봉에 걸리면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자, 근데 뭐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한번 뜰 겁니다. 그때 또 들어가서 하면 되고. 그래서 자, 이런 장에, 그죠? 이렇게 쌍바닥 만들었을 때 얘는 원래는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내려왔는 거고요. 자, 결국 어떻습니까? 내려오더라도 갈루면 가죠. 그죠? 자, 항상 모든 패턴은 5와 20 위에 있을 때 매수, 5와 20 아래에 있을 때 매도. 그걸 어기면 안 됩니다. 특히 월봉은, 자, 이거 6개월선만 꺾여도 이거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월봉에서는 5개월선만 턴해도 상당히 가져가야 되죠. 이 캔들 한 개가 한 달짜리죠. 그래서 지금 월봉상에서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런 하락, 여기서는 상당히 위험하죠. 여기서 뭐 이렇게 갈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주식을 하더라도 이런 데 하고 이때 다 쉬어야 되죠. 이 쉬는 거를 좀 아까우니까 이때 우리는 파생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 그런 원리들을 좀 아시고, 뭐 중방이니 상방이니 이런 것도 왜 그런지를 좀 아시고, 즉 항상 각도를 그랬죠. 각도. 자,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완만하면 올라가기 쉽잖아요. 그죠? 만 이렇게 가파르면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죠? 자, 가파르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올라가기 힘든데 가파르게 올라갔다면, 그죠? 자, 내릴 때도 얘가 쉽게 안 내리겠죠.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야가 항상 눕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런데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가파르게 내릴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자, 그러면은, 자, 가파르게 올라가서 가파르게 내린 거는 반드시 한 번은 들어주게 됩니다. 얘가 중방이든 아니면 상방의 영역이든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방일 때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들어줄 때, 자, 내가 여기서 못 팔았다 치면 다시 들어줄 때 내가 팔고 나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문제는 들 때는 괜찮은데 다시 꺾일 때가 문제라 그랬죠. 다시 중반으로 가면은 땡큐. 한 이 정도는 봐야 되고, 그러니까 못 가고 꺾일 때, 이때 우리는 무조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 즉 상하방 패턴에 반응을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틱만 좀 연습하시고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되면은 5분봉하고 결합시키고, 이게 좀 되면은 30분봉이 지금 어느 패턴에 있나.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연장 파동이라고 그랬죠. 얘가, 자, 내려도 9파동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떠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내릴 때, 직전 저점까지는 안 가겠다. 가더라도 여기서는 나는 만약에 매도를 들어갔으면은 챙겨야 된다는 게 하여튼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매도했으면은, 얘는 내려오면서 일단 챙겨야 된다. 왜? 9파동 구간이니까 얘는 될 거야. 자, 근데 9파동이 아니고 만약 얘가 1, 2, 3파동이면 다르죠. 저점을 깰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보고, 그죠?
깨면은 얘는 5파동까지 가는 거고요. 근데 얘가 9파동이니까 얘는 내가 다 챙기는 게 맞죠. 3파동이면 3분의 2만 챙기고 나머지는 얘가 깨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에 더 턴에서 쌍바닥 만들면은 청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9파동이나 5파동 구간에 있으면은 일단 챙기고 다 챙기고 연장 파동으로 들어가면 이때 다시 내가 들어가는 거죠. 좀 수량을 줄여서. 자,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그런 요령들을 자꾸 익히기 바랍니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도 자기 게 안 되면은 의미가 없고요. 아무리 좋은 수학 공식도 내가 모르면, 그 쓸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내가, 공식도 하나의 기법이죠. 그런 공식을 내가 쓸 줄 알아야 이게 좋은 공식인 거지, 쓸 줄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법들을 내 걸로 못 만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트, 아무리 좋은 신호,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이거대로 안 하는데. 오늘은 이거대로 하고 내일 이거대로 안 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거대로 해야 돼요. 나는 신호대로 했는데 손실 나서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신호대로 안 해서 수익 나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주가 움직임 기법 그대로 하는 원리, 즉 비법대로 하려면 좀 느긋해야 됩니다. 점심시간 되면 밥도 먹고, 그리고 매매하다가 좀 이상하면은 해치 넣어서 그냥 해치 넣으면 팔짱 끼십시오. 마우스 손 띄고 계속 봅니다. 5분봉을 봅니다. 5분봉에서 큰 신호가 나오는 구간, 거기서 틱에서 상하방 나오면 그때 들어가서 내려갈 때 정리해서 손실을 줄여서 마감.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느긋해야 돼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자, 느긋함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도 뭐 쓸데없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매매에서는 아주 쓸데있는 게 되기 때문에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경험이죠. 한 달 수익을 하루 만에 날려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만 하지 마십시오. 물타기만 하지 마시고, 해치해서 손실 나더라도, 풀이가 빠져 손실 나더라도, 그냥 그렇게. 자, 해치 나서 손실 나는 거는 해치해서 내가 빠져나오는 그 스킬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적게 해서 그걸 좀 연습을 하시고, 연습하고 난 다음에 5분봉을 보고 자꾸 보고 하다 보면은 그 스킬이 늘어서 충분히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좀 많이 길었는데, 자, 일단 내일은, 자, 분봉을 보면 일단은 뭐 9파동에서 쌍바닥 패턴이죠. 자, 그러면 내일 뭐 35 위에서 시작하면 당연히 이거는 매수가 문제겠죠. 대신에 20선이 턴에도 외바닥이죠. 그러면은 어디 중간가 60선, 여기가 매물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냐? 일단은 매수지만은 올라갈 때 중간가 여기서부터는 나는 챙기기 시작해야 되죠. 역시나 내일도 올라갈 때는 챙겨야 됩니다. 왜? 일봉에서 얘가 여전히 5일선은 가파른 5일선이기 때문에 저항이죠. 이렇게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챙겨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은 언제까지 5일선 B식 캔들 나올 때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챙겨주는 매매로 대응해야 된다. 명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